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13번 낱말 문제를 가지고서 지문을 문법을 분석해 보겠다. 자, 첫 번째 줄 이선 가주어다. 그 다음 desirable 바람직한 형용사 보어, 투부정사 진주어. 그 다음에 put이란 단어하고 out of business를 연결하면 뭐뭇을 폐업시키다. 폐업시키다. 비즈니스 세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폐업시키는 거죠. 자, fuel이라는 단어 두 번째 줄에 fuel, 이런 거는 전부 뒤에 복수명사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sports organization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죠.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를 수식하죠. compete 자동사입니다. 경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that부터 리그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고 스포츠 조직들 이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사가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표현이지. 그리고 the health of their competitors.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미리 이야기하겠는데 빈칸으로 챙겨주라고. 아주 괜찮은 빈칸 자리야. 그들의 경쟁자들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경쟁자들의 강함이란 말이야. 강한 팀들에 붙어야지 원래 그 어떤 게임에 대한 효과, 흥미가 더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their. 여기서 their은 앞에 나왔던 스포츠 조직들을 가리키는 their이라는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a game이라는 단어 나왔죠? 선행사입니다. 관계, 부사, where이 나왔죠? 관계, 부사.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한데 their 이제 일형식 문장이잖아. 이 주어잖아. close contest가 박빙의 대회, 박빙의 경쟁이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be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in advance, 미리라는 뜻이고. 자, dominating, 동명사, 주어가 되죠. 그리고 쭉 가서 can be self-defeating. self-defeating은 자멸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암기해둬야 돼. 자멸적인. 다음에 웬젤에서 이선 가주어입니다. 형용사 보어, 투부정사가 진주어 되지. 그 다음에 who will win a match. 자, 이 부분 누가 그 경기에서 이길 것인지 할 때 이거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대명사. 누가 하니까. 그것이 간접 의문이지. 의문 대명사 who가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로 연결되는 간접 의문문 어순이 된다. 그 다음에 in order to. 자, in order to는 in order는 생략할 수 있죠. to 부정사하고 콤마 나오지. 그러면 뭐 하기 위하여 뜻이잖아. 물론 so as to로 바꿔도 된다. 그리고 remain은 이형식 자동사잖아. 여전히 뭐뭐이다지. 계속 뭐뭐이다. 그래서 이 형용사 보호지. 계속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뜻이지.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중요한 문장이야. 나는 이걸 서술형으로 내도 된다고 생각해. 서술형. 내 욕심인가? 자, need가 오형식 타동사야. 자,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몸하게 뜻인데, 목적어 나온다. many of their clubs. 그들의 클럽들 중에서 많은 클럽들이 이제 이 목적어단 말이야. 그 다음 to be comparative가 목적격 보호야.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서 to 부정사 만들기 위해서는 to be 형용사가 되지. 목적격 보호. need는 오형식 문장 구조 쓸 수 있다. nee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또는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쓸 수 있거든. 목적격 보호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해석을 다시 해줄 거야. 그 다음에 highly란 단어 부사잖아. 그죠? 매우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형용사 보호지. 그 다음에 웬절이 여기서부터 부사절이 나왔으니 여기서부터 주절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콤마 다음에 이 자리를 위치를 쓰면 안 됩니다.
주절의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게 나와야지. 관계 대명사가 주절의 주어 올 수 없잖아. 여기서 이선 더 매치야. 앞에 있는 이 경기를 가리키거든. 자, attract는 끌어들이다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it is important라는 문장이 있지. 이 가주어지. 이 부분이 형용사 보어지. 그 다음에 대절이 진주어란 말이에요. 자, 진주어인데 대시 당연히 접속사가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럼 there is 다음에 주어 나오는 일형식 문장 구조인데 여기서 a healthy부터 팀즈까지. 자, 대절이 진주어인데 그 안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죠.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이에요, 빈칸. 요거를 빈칸 문제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uncertainty죠. 이 문제 잘 냈어요. 불확실성이란 뜻이지. 그 about이 전치사 맞지? 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는데 who will win a contest 간접 의문문이잖아. 누가 경쟁에서 이길지에 대하여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 encourages s가 붙었지? 요건 leads의 s라는 요거와 병렬 구조야 말이야. 그 다음 encourage 타동사, fans가 목적어, to watch가 목적격 보호 구조란 말이야. 알겠어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서술형 내면 괜찮지. 이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내도 괜찮다고 봐. 어차피 서술형은 정해놓은 걸 내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 출제하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서술형 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 주제든 문법이 복잡한 구조든 간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 마음이야. 자, 이렇게 해서 13번 지문의 문법을 정리를 끝내고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낱말 문제다. 13번 지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경쟁자들을 폐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경쟁자가 더 적다는 것은 의미한다. available이 원래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고객들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팀 입장에서 자기와 경쟁할 팀이 적다는 거. 그러면 내가 독식할 수 있잖아. 그러면 더 많은 경쟁자를, 저 고객들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렇진 않아. 스포츠에서는 항상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스포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환경과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리그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조직들은 실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야. 그 스포츠 조직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경쟁자들의 어떤 건강함, 강함이죠,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 경쟁팀이 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서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조직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 팀이 강한 팀하고 붙어야지 흥행이 되거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경쟁자들의 어떤 건강함, 이 말은 강함, 이런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강한 팀끼리 붙어야지 이제 박빙의 경기가 되는 거니까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거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면 흥행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팬들은 종종 더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게임에 이끌리느냐? 클로스 컨테스트가 되지. 박빙의 경쟁이 있는 경기, 게임에 더 이끌리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승자가 미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임에 더 이끌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승리할지 모를수록 게임은 흥행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모네이팅, 그럼 2번도 맞죠 지금? 박빙의 경기. 리그나 대회를 지배하는 것. 이것은 자멸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팬들의 흥미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빙의 경기는 팬들이 관심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리그라든가 경기를 지배해버리면 한 팀이, 그러면 어차피 그 강한 팀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별로 그 경기를 볼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별 재미가 없거든. 어차피 그 팀이 이길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팬들의 관심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 팀 입장에서는 자멸적이 될 수 있죠. 흥행률도 떨어지고 관객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고, 그죠? Whe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o will win a match죠. 누가 그 경기에 이길 거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때 스포츠 리그는 더 많은 관중들과 시청자들을 끌어들입니다. ironic하게도 in order to remain successful, 계속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그 리그와 대회는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들 클럽 중에 많은 클럽이 to be competitive,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흥행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4번도 맞죠, 내용이. 다음 when the outcome of a match죠. 그 경기의 결과가 is highly predictable, 매우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경기는 많은 수의 관중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티켓, 입장권이라든가 미디어, 그리고 후원의 레버뉴, 수익을 줄어들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측이 되면. It is important for sports. 스포츠에서 중요하다는 가소신조인데, healthy, 건실한 경쟁상의 어떤 균형이 있는 것이 중요한 기다. 팀들 사이에 견실한 또는 건실한 경쟁상의 균형이 있는 것이 스포츠에서는 중요하다. 이것은 리더 2는 무엇을 가지고 오다, 이런 의미에서 하니까 불확실성이잖아. 뭐에 대해서 누가 대회에 이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것은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야지 흥행 수입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져와야 돼. 누가 이길지 몰라야 돼. 박빙의 경기라 해야 돼. 전체 내용 스토리 정리하면, 도입 부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야기야. 경쟁자를 폐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경쟁자가 더 적다는 것은 그 독점적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고객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나 스포츠의 경우에서는 세 번째 문장에서 아홉 번째 문장까지, 스포츠의 경우는 스포츠 조직의 성공은 경쟁자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팬들은 성자를 미리 알 수 없는 경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특정 팀이 리그나 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멸적일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클럽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흥행률이 높아지면서 장기간 동안 흥행 수입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10번째 문장과 11번째 문장은 팀 간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실한 경쟁상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고, 누가 경쟁에 이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팬들의 관람을 부추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팀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uncertainty. 굉장히 좋은 지문이죠. 낱말 문제는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잘 연결해 가면서 풀어가야 된다고. 이거 무작정 해석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끝까지 파이팅해. 무제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14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다. 첫 번째 줄에 the fact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지. 대절과 동격 관계야. 그럼 that은 당연히 동격 접속사가 되겠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구조다. The young brain 주어져. 이제는 있다라는 일형식 자동사, 있다 존재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구 되죠. 부사구. 그래서 이 문장이 끊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the fact가 주어가 되거든. 그러니까 동사가 should give us pause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지. 다음에 to prevent의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so as to의 내용이 되고 prevent 다음에 목적어 나오지. from ing가 되겠지. 목적어가 이 동사하는 것으로부터 prevent는 막다.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막다라는 뜻이겠지. 자, directly는 부사예요. 왜냐면 부사는 뭘 꾸미니? 앞에 있는 마케팅을 꾸미잖아. 동명사를 꾸미죠. 부사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explicitly란 단어가 명확하게, 명백하게란 부사잖아. 이 부사는 directed를 꾸며. 그리고 directed는 앞에 있는 at을 꾸민다고. 이렇게 광고를 꾸며. at them. 여기서 them은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명확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to learn. 여기서도 so as to. 뭐뭐 하기 위하여란 부정사의 용법이다. 그 다음에 had showered. 샤워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are showered 하면은 엄청나게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with a repeated exposure. 반복된 노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야. are showered with a repeated exposure. 반복된 노출 세례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다음 exposure는 뒤에 to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 명사할 때 exposure는 명사할 때 be exposed to거든. expose A to B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비동사 다음에 taking. 이때 take는 현재 분사예요. take in 하면 뭐뭇을 받아들이다는 뜻이니까 지속적으로 부사는 taking이죠.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진행 의미로서 taking은 현재 분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discover는 타동사잖아. 타동사 다음에 that은 접속사가 되죠. 뒤에 문장 완전하고 이 접속사는 생략도 가능하다. 타동사 뒤에 접속사 that은. 그리고 be exposed to. 조금 전에 언급했죠.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exposure이 명사가 되더라도 to가 온다는 게 이 말이야. 그 다음에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마다 그런 뜻이죠. that은 접속사가 됩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고 그 다음 내려가서 quickly는 오싹하게 들어간 부사지. 그 다음 children부터 growup까지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이야. 주절 다음에 forming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이 부분도 조심해서 봐야 돼. last는 일형식 자동사로 지속되다는 뜻이고 where는 부사로 강조용법이야. 그래서 미래까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야. 그럼 that의 선행사는 뭐냐? A select number of these friends야. 정선된 수의 선택된 정선된 수의 이러한 상표. 이게 선행사거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like friends 이 부분도 봐. you는 부모들은 몰랐던 they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친구, 아이들이 놀던 친구란 말이야. 헤드 뒤에 목적 없죠? 그 목적에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friends가 선행사가 되겠지. 부모들은 몰랐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놀고 같이 지냈던 친구처럼 미래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된 수의 이러한 상표, 브랜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은 다 소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살펴봐야 된다. 해석 못하면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고3들아, 올해 수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돼. 그래서 단어 철저히 외우고 해석 연습 정확히 해라. 그래야만이 독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라. 자, 해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어린아이의 뇌는 블랭크한 지속적인 상태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 이 말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빈칸에 대한 지속적인 상태에 있구나라는 사실. 빈칸이 과연 뭔지를 일단 보는데, 보기를 먼저 딱 보면, 보기에 단어 모르면 못 풀잖아. 단어 모르면. 1번에 트랜지션 변화, 2번 어널리시스 분석, 3번에 absorption 흡수, 4번에 distraction 주의 산만, 5번에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이죠. 일단 내용을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걸 생각하면서 독해를 봐. Regulations are in place. 규정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건 규정들이 착착착 마련되어 있다는 거지.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특정한 종류의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광고하는 거, 마케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조치들이지. 그러나 그런 규정들이 또한 provide, 제공한다는 거야. A false sense of security가 되겠지. 이 단어 잘 봐야 됩니다. false, 잘못된 안정감이야. 이 지문은 낱말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false라는 단어 잘 봐야 돼요. 잘못된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러냐? Just like with language learning이죠. 언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don't need ads,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필요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제품 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세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필요가 없다고.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Think about ads on website, TV, mobile, and social media and in video game. 이런 거에서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런 영역 분야에서 광고가 나오잖아.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are showered with repeated exposure. 반복되는 노출에 세례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노출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2,000s of ads for hundreds of brands. 수백 개의 브랜드에 대한 수천 개의 광고에 반복되는 노출에 세례를 받고 있다. 폭탄 세례를 받고 있는 거지. 눈만 뜨면 수십 종의 광고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스펀지는 물을 척척 빨아들이죠. 그 다음 malleable, 영향을 잘 받는 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 이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는 거지. 그들의 스펀지 같은 영향을 잘 받는 뇌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앞에 나오는 그런 웹사이트나 TV나 모바일,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브랜드에 대한 수천 개의 광고란 말이야. 이런 걸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을 발견했지. 아이들은 노출이 돼 있어. 너무나 많은 응? 이런 광고에 노출돼 있어서 그들은 will have memorized, 외우게 될 것이야. 300 to 400 brands before their 10th. 그들의 10번째 생이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다 외우게 될 거라고. 옷 사갈 정도로 아이들은 ING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한다는 거죠. 뭐와의 관계냐? 자, 부모들은 모르는데 아이들은 같이 늘 지내고 있었던 친구처럼 미래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정선된 수많은 이런 브랜드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수많은 브랜드가 머리에 기억이 딱 박혀 있죠.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흡수돼서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커서도 그런 제품을 사고 하잖아. 소비를 하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운동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나도 어릴 때 나이키를 중학교 1학년 때 신었는데, 대구에서 최초로 신었는데, 그런 나이키가 지금도 나이키란 말이야. 매장 가면 나이키 운동화 사고. 또 다양한 신발의 브랜드도 아디다스라든지 많잖아. 프로스펙스라든지. 그죠? 그러면 적절한 답은 아이들의 뇌는 뭐다? 스펀지 같고 영양을 잘 받는 뇌라서 지속적으로 정보, 광고라는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거와 같이 자라는 거야. 어릴 때 정말 소꿉친구처럼 말이야. 1번 변화냐? 2번 분석이냐? 3번 흡수죠. 흡수의 상태에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디스트랙션은 주의 산만 다중작업. 이건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낱말 문제에서 내가 말했지만 force라는 단어 정말 중요하고 explicit 명확하게란 이 단어도 정말 낱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showered 세례를 받고 있다.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 showered도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의 단어도 챙겨주세요. 지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 챙겨서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리고 제목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린아이의 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어린아이 뇌는 지속적인 흡수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쭉 가서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어린이를 향한 광고 규제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광고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치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광고에 반복되어 노출되면 어린아이 뇌는 이러한 정보를 끊임없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잖아. 쫙쫙 빨아들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문장과 아홉 번째 문장에서는 아이들이 광고 노출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광고를 통해서 많은 수의 상표를 외우게 되고 이러한 상표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구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 있죠. 됐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직접 연계를 통해서 혹은 간접 연계를 통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린아이와 광고 이 두 개를 갖고서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15번 지문 빈칸 문제지. 이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다. 첫 번째 줄에 people often think, often think인데 think는 타동사지. 대선 접속사. 글자가 이쁘네. 자,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구조. 이때 대선 생략이 가능하다. 보통 타동사 뒤에 대시 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what을 써놓고 내신에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 속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something, thing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거든.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부사가 있지. 매우 다른, 꽤 다른 어떤 것.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 꾸미고 이렇게 수식 관계 있다는 거. 다음에 depend는 자동사잖아. depend on이 오지. 전치사가 와서 뒤에 목적을 가지고 와. 근데 이 부사가 들어갔지. 이 부사는 depend를 수식하는 거야. heavily 이때 크게 의존한다, 좌우된다 이런 뜻이거든. 자, on의 목적어가 how절인데 일단 간접 의문문이다. 왜냐? 의문 부사 how 들어갔지. how는 의문 부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야. The social world가 주어지. is가 자동사지. 근데 be 플러스 pp잖아 지금. 수동태지. 수동태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동태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동사 구조로 나와 있다. 다음에 assign A to B 하면 A를 B에 배치하다. 그대로 암기해. 배치하다. 이따 해석할 때 적용할 거야. 그 다음 make는 5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댐이 목적어입니다. really는 부사지. 이게 뒤에 generous를 꾸미잖아. 목적격 보어. 다음에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오지.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세계. 다시 O형식 구조. 병렬 패턴으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목적격 보어 형용사. 이렇게 되죠. indifferent는 뒤에 전치사를 to가 옵니다. be indifferent to 하면 뭐뭐에 무관심하다 라고 외우면 돼. 그 다음 indicate 첫 번째 주가 똑같아. 타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야.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 the tendency는 tend to 부정사인데 tend 명사가 tendency잖아. 명사가 된다 해도 뒤에 to 부정사는 따라와서 그 부정사가 명사로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에 depend on이 나왔고 governing 이란 현재 분사. govern은 지배하다란 타동사잖아. 이게 앞에 있는 규칙들을 수식하지. 그리고 govern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분사라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죠.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갖고 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 the network of structure인데 이 부분이 선행사잖아.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때 that을 쓸 수도 있고 생략도 해도 돼. belong to 뒤에 목적 없지.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이 belong to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그 네트워크의 구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old가 타동사고 뒤에 목적 없어요. 가지고 있다. 그 다음 share 공유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 없지. 공통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요 대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었지. 그럼 선행사 뭐냐? 컨빅션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 컨빅션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over 다음에 be connected to잖아. 뭐뭐에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인데 관계를 맺고 있다. over가 전치사니까 being으로 바꿔서 동명사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being connected to. 다음에 다 끝났네. 문법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냅니다. 끝내고 이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이거든. 내가 미리 말했는데 시험에 기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출제 가능하고 출제율이 높아요. 그리고 6월, 9월 수능까지 한번 가보자고. 직접 연계 또는 간접 연계로 한번 가보자고. 자, 해석으로 넘어가야지. 해석을 잘해봐야 되지 않나, 그지? 어떻게 1등은 받냐고? 진실의 방 무제쌤 수능다를 외우라고. 해석을 차근차근 해보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통념이지. 진리가 아니지.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 친절함과 같은 성격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종종 생각한다. 그러면 실제는 뭐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우리 연구는 보여줍니다. 꽤 다른 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타적이거나 또는 exploitative,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성향 또는 경향 하죠. 이타적이거나 또는 남을 이용해 먹는 성향이 대조 방식이잖아. 성향이 may depend heavily on 다음에 이 부분이 빈칸으로 좋은 자리죠. 사회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조직되어져 있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타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남을 이용해 먹고 덩쳐먹는 성향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맞지.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똑같은
집단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 세계 속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로에게 정말로 관대하고 잘해주도록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종류의 세계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비열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결국 그 사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니야. 아주 중요하게는 이것은 나타낸다. 지금 앞에 문장이죠. 이것은 나타낸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장도 문장 삽입자를 괜찮죠. 문장 삽입. 그죠? 문제라는 거는 보기 나름이야. 문장 삽입. 맞죠? 뭐 순서 낸다고 해서 이 지문이 안 되냐? 된다고 충분히. 자, 이것은 나타낸다. 뭐냐? 협력하는 그런 성향은 빈칸이다. 협력하는 성향은 빈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향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느냐 상호작용하느냐도 달려있는 거야.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협력은 depend on 의존한다 어디에 달려있다지 규칙에 달려있어. 이 규칙은 우리말로 하면 사회를 대변하는 거잖아. 사회는 하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 법률, 규정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지. 자, 지배한단 말 나왔지. 뭐냐면 우정의 관계의 형성을 지배하는 그런 규칙에 협력이 달려있다. 협력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고. 단지 뭐의 결과로서 그들이 속해 있는 인간관계망의 구조의 결과로서 뭐에 관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그런 신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왜냐면 혼자 사고 그 집단이 독자적으로 살 때는 가능한데 어떤 사회에 속해버리면 그런 게 상관없이 그들이 속해 있는 관계망의 구조의 결과로서 좋은 사람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쁜 사람도 좋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또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야 이 내용은. It is not just a matter of being connected to bad people이지. 그것은 단지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의 내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다음 어떤 방식, 패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방식이나 관계의 수도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많은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나쁜 어떤 집단과 많은 연관성을 맺고 있으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물론 그 나쁜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그런 수나 방식이 또한 중요하다. crucial.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협력이라든가 마지막 결론이지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망 이와 같은 사회적 스위트는 모둠이야. 스윗. 모둠의 그 양상은 함께 움직이는 거지. 독립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어디에서? 그 구성된 사회 속에서 함께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는 내가 빈칸에 그 협력하는 그 성향은 뭐냐? 개인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게 크게 의존한다는 거겠죠. 1번, 기본적인 욕망이죠. 인간에게 고유한 그런 기본적 욕망. 틀렸죠? 이거는 인간에게만 속해 있는 고유한 기본적 욕망. 그 이야기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왜
협력하는 성향이 아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성향의 사람 왜 나오냐고. 아니죠. 자,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필수권이다. 이 좋은 측면만 이야기하는 거지. 협력하는 성향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필수권이다.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그 반대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양면서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 이 지문은. 틀렸죠. 세 번째는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성 관련 없고, 네 번째는 property는 속성이야, 속성. not only of individual, 개인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 속, 맞죠?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지. 내 개인의 속성도 협력하는 성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냐도 협력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fixed structure이죠. A kind of 일종의 고정된 구조. 나는 ever changing aspect, 계속 변화하는 양상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걸 요약하면은 도입 부분, 즉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람의 성격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속뜻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는 성격 특성에 대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그랬고, 같은 사람 집단을 선택하여서 어떤 사회 세계 속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협력하는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협력하는 경향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게 빈칸 답이었고, 우정관계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정관계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사회적 관계의 수와 그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성 모둠이라는 것은 협력과 사회관계만 같은 사회성 모둠의 양상이 함께 작용하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 알겠죠? 이 지문 꼭 준비해라. 나는 추천하는 지문이다. 나의 아그들아,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 16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겠다. 첫 번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지. 보어로 나온단 말이야.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밑줄이 꺼진 문법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구나. 보어로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temperature. 온도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지. 동명사죠. by ing. 동사 함으로쓰잖아. 그리고 and 다음에 stressing. getting하고 stressing이 by에 공통으로 걸리는 동명사란 말이야. 그리고 either A or B 했는데 안에서도 by 다음에 ing 동명사, ing 동명사. 그럼 focusing하고 using은 by에 공통으로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lower 단어 타동사 1번 주어 하나에 대해서 동사의 병렬 improve 타동사 2번 and raise 타동사 3번이지. 동사의 병렬. 그 다음에 show는 타동사고 대선 당연히 접속사. 대생략 가능. 그지? 대절이 목적어절이 된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는데 형용사의 비교급도 꾸미고 physically harder. 그 다음에 mentally tougher. spiritually sounder. 이렇게 부사가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던데 to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our early ancestor 앞에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었어요. 선행사가 the same discomfort야. 똑같은 불편함이 선행사가 되겠지. 그래서 선행사 앞에 the same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 by 앞에 pp 나오지. caused. 이 pp가 앞에 있는 the lack of temperature change를 수식하거든. 온도 변화의 결핍이란 뜻이거든. 수식한다고 pp가. 그리고 온도 변화의 결핍이 주어잖아. 그 다음에 has taken이 동사지. has가 단수죠. has taken 현재 완료. 다음에 continu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continu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다음 그리고 여기서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부사의 병렬까지 보면 된다. 이게 지금 이북이라서 좀 보기가 깔끔하지는 못하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양해를 구해야 돼. 이북을 가지고서 지금 약간 확대해 갖고 지금 분석을 하는데 나도 지문 보면 썩 마음에 드는 그런 활자체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라고. 자, 우리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너 오늘 해석 잘해라. 해석을 한번 해보자. Our natural survival instinct, 우리의 타고난 생존 본능은 to seek, 찾는 것이다. comfort, 편안함을 in temperatures that keep us around 쭉 나오죠. 우리를 화씨 68도에서 72도 정도로 유지해주는 온도 속에서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답니다. 이 갈로 안에 습시 20도에서 22.2도씨 정도 된다네. 그럼 따뜻하고 좋잖아, 그지? 이런 온도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게 우리의 타고난 생존 본능이야. 그죠? 그럼 타고난 생존 본능대로라면은 요런 온도에서는 편안함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뒤에 보면 by getting outside of this comfort zone이 나와. 이러한 comfort zone은 편안함의 영역이지. 안락지대잖아. 이런 편안함의 영역을 get outside of니까 벗어남으로써 by ing지. 벗어남으로써. 그리고 stressing,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긴장을 주는 거지. The cellular functioning of the body, 몸의 세포의 기능에다가 긴장을 줘.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어떻게? Eitherly or B잖아. By using heat and cold in the same session. 똑같은 기간에 뜨거움과 차가움을 이용함으로써 또는 one temperature extreme이잖아. 한쪽의 극한 온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strengthen, 강화시킨다죠. strengthen. 우리의 physiological system, 생리적인 체계를 강화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도에서 22도, 습시 20도에서 22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편안해. 근데 그걸 벗어나서 이런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또 우리 몸의 세포 기능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인데 어떻게 주냐면은 똑같은 기간에 뜨거움과 차가운 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한쪽의 극한 온도는 한쪽에 만약에 낮은 온도, 오른쪽에 높은 온도 이런 식으로 한쪽의 극한 온도를 집중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몸 자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지, 세포 기능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생리적인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건 나중에 정상적인 이런 22도씨라는 온도를 벗어나서 다른 온도, 뭐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가 오더라도 우리의 몸의 세포 기능은 견뎌내는 면역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리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We lower our daily breathing rate가 돼. 우리는 여기서 병렬이죠. lower은 낮추다는, 낮게 한다는 건 늦춘단 말이야. 우리의 매일의 호흡 속도를 늦추는 거야. 그리고 improve our muscle tissue죠. 우리의 근육 조직을 개선시키는 거야. 뭐 운동을 함으로써라든지. 그리고 raise our threshold for handling stress지. 스트레스를 핸들링, 처리하기 위한 threshold는 밑에 여기란데 감각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경계에 있는 자극의 크기야.
어느 딱 경계점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루는 처리를 위한 그런 우리의 역을 높여주는 거지. 그게 내가 만약에 70%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걸 80%, 90%까지 가도 스트레스 안 받도록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거야. 훈련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은 우리의 생리적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야. 호흡 속도도 천천히. 근육 조직도 개선시키고. 그죠? 스트레스 처리를 위한 그런 역도 높여주는 거야. 그런 방법이지. evidence shows, 증거에 따르면, 저 증거는 보여주는데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있다. 신체적으로는 더 튼튼해져, 더 뗀뗀해지겠죠? harder.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지겠죠? spiritual, 영적으로는 더 사운드, 건전해지겠지. after experiencing, 경험을 한 후에. the same discomfort, 불편함이잖아. 근데 우리의 초기의 조상님들이 매일매일 노출되었던 그런 똑같은 불편함을 경험한 후에, 다시 말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고 히터기도 없고 그냥 자연이 주는 그 온도에 적응해서 내 몸을 맞춰서 버텨내고 살아가야 했어. 생존해야 했다고. 그것도 매일매일. 그죠? 겨울엔 엄청 춥고 여름엔 엄청 덥고. 그죠?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있다. The lack of temperature change caused by indoor lifestyle and misalignment with nature까지가 이제 길게 주어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질 주어는 the lack of temperature change야. 실내의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과 자연과의 disalignment는 부정합이라는데 이게 조화가 잘 안 돼. 자연과 안 맞아 이게. 그런 부정합에 의해서 야기되는 온도 변화의 그런 결핍은 우리 조상들의 양육 방식으로부터 멀리 데려갔다는 거야. 우리 조상의 양육 방식으로부터 멀리 데려간다는 거는 조상님들은 그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 속에 살아남는데 우리는 그런데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뒤에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만 약화시키는 거야. 우리의 신경계를 약화시킨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거에 있는 조상님들보다도 어떤 견디는 능력이 병원이든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서 견디지 그런 병원이나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현대인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조상님들보다 더 못 버틸 거라고 그 환경 속에서. 그죠? 그 신경계가 계속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울 때 더운데 속에서 생활하면서 견뎌내야 되는데 냉방으로 돌아가서 시원하게 살고 이 자연과 온도가 안 맞잖아. 그죠? 또 추운데 따뜻한 데 가서 살고 자연과 온도가 부조화스러운 거야. 그리고 실내 생활 방식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by blanking이죠. 이렇게 함으로써야 방법적인 제시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앞에 있는 조상님들이 매일매일 노출됐던 이런 똑같은 불편함 이런 거에 우리가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아까 위에 있었던 거 있죠? 거기 바이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보기 내려가 봐. 1번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차가움 속에 둠으로써 이게 맞네. 의도적으로도 해야 돼. 우리를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최상이 되게 한다는 거야. 자, 답은 나왔죠? 2번에 understanding what effective breathing mechanics are. breathing mechanics는 호흡 역학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호흡 방법이다. 호흡 방법 쉽게 말해서 효과적인 호흡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죠. occasionally 가끔씩 engage는 무엇을 하다니까 mindless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가끔씩 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adjust는 조절하다잖아. adjust 반드시 외워라 이 단어.
indoor temperature,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신경계를 약화시키는 거야. 맞죠? 안 좋죠? 정반대 이야기죠. 그 다음 carefully designing individualized physical exercise routine인데 개별화된 신체적인 운동의 루틴을 신중하게 디자인 설계하는 거야. 개인별 맞춤 운동수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거 그것도 아니죠. 이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죠. 4차원적 이야기인데 결국 답은 1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전체 요약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도입 부분인데 인간의 탁월한 생존 본능이야. 화씨 68도에서 78도 이 정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태어났대. 그런데 두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는 뭐냐? 신체의 세포 기능에 긴장을 주는 거죠. 그 방법이 같은 기간에 뜨거움과 차가움을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 한쪽의 극한 온도에 집중하는 거지.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 굉장히 따뜻한 온도에 이런 식으로. 초기 조상들이 경험한 불편함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면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온도 변화의 결핍에 대한 5번째 문장이 나온다고. 실내 생활 방식과 자연과의 부정함, 온도 변화의 결핍, 결국 이게 우리의 신경계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뜨거움과 차가움을 이용한 생리적 체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긴장과 불편함을 주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는 최상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낱말 문제 한번 생각해봐. 낱말을 틀리게 만들어 놓고 골라내세요 할 수도 있고 무관한 문장도 좋고요. 알았지? 잘 정리해라. 테스트 1 17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문법이 간단해. 첫 줄에 두 번째 문장에 동사의 병렬이야. bark, 짖고, crawls on all fours. 네 발로 기어다니고, 두 번째 거. 그리고 말한다, 이 말이지. 세 개의 동사 병렬이고. in order to 같은 거는 so as to로 바꿔도 되죠. 물론 to만 써도 돼. to 부정사. 콤마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여기 construct란 단어하고 contain이라는 동사, 이 병렬이죠. must에 같이 걸리는 병렬입니다. as well as 때문에. 그 다음에 the information, 그 다음 that부터 이 force까지가 동격 관계야. 그래서 얘는 동격 접속사가 되겠지. 얘는 당연히 추상명사가 돼요. 정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 아닙니까? 강아지는 짖고 네 발로 걷는다는 완전한 문장이죠. 동격절입니다. 그 다음에 that information 할 때 이거는 지시형용사지요. 지시형용사. 그리고 including은 분사형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to play a game. 이때 to도 so as to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다음 is constructed automatically. B 플러스 PP인데 automatically가 자동으로란 부사로서 constructed를 수식합니다. 자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 이시 가리키는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는 her body schema, 그녀의 신체 도식이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리고 she 다음에 이거 remember 있죠. ing입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remember, forget. 물론 아는 학생도 많아요. 이거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와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 동사 시점에서 요 동사 했던 것을 뭐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그 다음 요 동사 할 것을 부정사는 앞으로 일이니까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성, 미래성 하지 말고 동사 했던 것을 뭐뭐 한다. 동사 할 것을 뭐뭐 한다. 여기서는 아침 식사 시리얼을 스푼으로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학교 갔던 것을 기억하고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 superficial proposition, 피상적인, 즉 겉으로 보이는 proposition 명제라는 단어거든요. 저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5번입니다. 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되죠. 이렇게 꾸미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문법 별로 없죠. 내용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한 아이가 가장놀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 아이는 짖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나는 강아지야 라고 말을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뇌는 핵심적 명제, 즉 나는 강아지라는 핵심적 명제를 구성해야 돼. 뭐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짖고 네 발로 걸어 다닌다 라는 그 정보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강아지라는 핵심적 명제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and yet,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더 큰, 이 단어 중요한 단어다. 더 큰 맥락 속에 존재한다. 그녀의 뇌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방대한 정보를 포함해. 뭘 포함해서? 나는 실제로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어. 나는 어린 소녀야. 등등의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그녀 뇌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그녀의 뇌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정보의 일부분은 인지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수준에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정보의 많은 것은 더 깊은 감각적인 지각적인 수준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신체 도식은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더 높은 인지 아래에서. 그리고 그녀의 신체 도식은 기술한다. 육체적이죠. 인간의 몸에 대한 육체적 구조를 기술하는 거지. 강아지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의 육체적 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신체 도식은. 그렇겠죠. 사람이니까.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그녀의 인간의 손을 보고 그리고 그 시각적 정보, 봤을 때 그 시각적 정보는 확인시켜 준다는 거야. 그녀의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아,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스푼을 가지고서 아침 시리얼을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학교에 갔던 것을 기억하고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한다고. 이와 같이 모든 인간 활동들을 기억한다는 거야. 나는 강아지다라는 그 주장은 5번이 답이라고 그랬죠. 그녀의 가장 깊은 내적인 어떤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피상적인, 즉 겉으로 보이는 명제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일부분이야. 그것도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피상적인 명제라고 하는 거야.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그녀의 개성과 취향을 밝히는 피상적인 명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Shows a strong affection for dogs. 개에게 그녀의 강한 애정을 보여주는 피상적 명제. 개 나왔다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그녀의 신체적인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는 피상적 명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네 번째는 컨트롤트 모순된다. 놀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는 그녀의 성향과 모순된다. 4차원적 이야기 맞지? 답은 5번이죠. 1, 2, 3, 4가 다 답이 아니거든. 그래서 5번이야. 빈칸 문제 풀 때 답이 아닌 거를 걸러내라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원래는 수능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력도 키워야 되고
해석을 정확히 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능력을 길러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EBS에서 지문이 몇 개 안 나오거든. 전부 간접 연계로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보기를 잘 분석하는 능력도 더불어서 키워주면 1, 2등급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죠. 내 말 잘 기억했다가 실천하세요. 자, 파이팅하고. 무조건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18번 무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역시 문법은 간단하다. 첫 줄 끝에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또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보면 돼. 그 다음 observer는 당연히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는 by부터 여기 life까지가 부사구잖아. 그 다음 end 다음에 through부터 have까지도 부사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잖아. 병렬입니다. 병렬 구조고. 그리고 day가 주어 have 타동사지. 이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social experiences가 선행사가 돼. 여기서 which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그 다음 the default 기본값이라는 단어인데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돼. 관계대명사 절이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genetics는 이 부분은 유전학일 때는 이건 사진에 분명히 나와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근데 유전적 특징, 특성, 뭐 특징 이런 의미일 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복수 취급합니다. 복수 취급. 그런데 여기서 has 써 있단 말이야. have를 바꾸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보면 genetics가 똑같은 뜻이 나와. 근데 R이잖아. 왜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냐고. 내가 볼 때는 쓰는 사람이 오류가 나지 않았으면 이 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EBS를 봤는데도 EBS에서도 아무 이야기 없더라고. 그래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여쭤보라고. 자, 그 다음에 demonstrate라는 단어가 무엇을 보여주다는 뜻이죠. 물론 증명하다도 있어. 대시 접속사가 되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입니다.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 여기다 what을 쓰면 안 돼요. 타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내신 시험에는 나온다. 그 다음 including 모양은 ing 현재 분사 모양이지만 전치사 기능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including의 목적어가 where부터 쭉 나오는데 where는 의문부사야. 의문부사. 어디에? 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lie가 자동사잖아. not라는 뜻이야. on the continuum of introversion to extroversion이죠. 자,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다음에 as the saying goes는 saying은 격언 속담이잖아. 그래서 속담에도 있듯이 격언이 말하듯이 뭐 이런 표현인데 as the saying goes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genetics are 그 다음에 이때 that the messages가 선행사입니다. get은 타동사죠. 얻다 뒤에 목적 없어요. 이렇게 가죠. 선행사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옆에 세미콜론이지. 이걸 왜냐하면으로 해석해라. 왜냐하면 유전적 특성은 운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는 그 메시지 이런 뜻이죠. 다음에 about이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how부터 쭉 갑니다. 그래서 others까지 가죠. 자, 의문 부사입니다.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interact는 자동사로 interact with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 others가 나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완전한 문장 구조지. 그러면서 이 will influence란 이 동사에 대해서 하우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고, 요 기능 잘 챙겨.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느냐가 이런 뜻이죠. 그 다음 influence가 타동사고, 또 목적어 나오는데 의무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will be, pp, 수동태잖아. 수동태가 있는 문장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다라고 이야기했죠. 역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이 주어고 간접 의문문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제하는 선생님이 마음먹으면 서술형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니까 4번이 지금 틀린 문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쭉 가서 소셜 디폴트가 나오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거든. 트리거리 유발하다, 촉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또는 촉진시키다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5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트리거의 목적은 하나, 두 가지가 있죠. 됐죠?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내고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지문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필출로 잡아줍니다. 기말고사 또는 6평, 9평, 수능까지. 물론 6평, 9평 수능은 직접 연계, 간접 연계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틀린 문장은 4번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establish, 확립한다. 그들의 사회적인 편안함과 기술들을 그들의 삶에서 일찍 확립한다. 어떻게 확립하느냐? 관찰함으로써 뭐를? 여러분은 여기서 유는 부모님이죠. 여러분 자신의 사회적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관찰함으로써 요거 한 가지 있고, and 다음에 through the social experience they have지. 이거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일찍 사회적인 편안함과 사회적인 기술을 확립을 합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죠. 그러면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거기서 자녀들은 사회적인 어떤 편안함과 사회적 기술을 확립한다. 자, 첫 번째 문장. 이러한 최초의 사회적 경험들은 뭐가 된다? 기본값이 된다. 기본값.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거죠. 안내해주고 형성해주는 거. 그들의 삶을 쭉 통해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그들의 인간관계의 질과 그런 양을 안내도 해주고 형성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값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 말이겠죠. 1번은 내용상 틀린 거 없습니다. 흐름이 맞아요. 자, 2번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복수 취급합니다. 유전적 특징은 자 명백히 자 유전적 특징은 선천적이죠. 명백히 영향을 끼친데 어디에? 이러한 기본값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형성되는 건 후천적 환경이나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근데 이 기본값에다가 유전적 특징이 영향을 준다 분명히 했거든. 그러면서 연구는 대체를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특정한 기질을 타고난다. 여기서 특정한 기질은 뭡니까? 유전적 특징이죠. 뭘 포함해서? 그들이 인트로버전, 내향성, 엑스트로버전, 외향성이죠. 연속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게 이쪽 부분이 만약 인트로버전이야. 이쪽 부분이 엑스트로버전이라고. 그럼 중간으로 했을 때 이 연속체 위에 어디에 그들이 놓일지, 여기에 놓일지, 여기에 놓일지 이런 걸 포함해서 특정한 기질을 가지고서 태어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 이거는 선천적이죠. 그러나 해서
격언이 말하듯이, 격언에도 있듯이 유전적 특징은 운명이 아니다. 유전적 특징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운명이란 건 선천적인 성향이죠. 그러면 후천적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결합해야 된다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에서 일찍 부모인 여러분으로부터 얻는 그 메시지, 뭐에 대해서 자녀들이 남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서 일찍 부모인 여러분으로부터 얻는 그 메시지가 주어입니다. 동사 영향을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는 후천적이잖아. 어떻게 그들의 유전적 성향, 자녀들의 유전적 성향이 선천적인 성향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 속에서 발현이 되어야 될지에 영향을 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4번은 관련 없고 5번 바로 갑니다. 이러한 유전자, 이 유전적 성향, 유전적 특징, 이거하고 업브링잉은 후천적인 양육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양육받는 것. 이거와 이것의 이런 상호작용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will develop, 발달시킬 거라고. 사회적인 기본값, 사회생활하는데,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갈 거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본값이야. social ease, 사회적 편안함, connectedness, 유대감, healthy relationships, 건강한 건전한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인 어떤 불안, 외로움, dysfunctional relationships, 역기능적인 관계. 앞에는 긍정적, 뒤에는 부정적이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기본값을 발달시켜야 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훌륭한 가정 속에서 크는 자녀들은 또 그에 맞게 성장하고, 그 반대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게 크는 자녀들은 또 그 힘든 어떤 성향을 또 가지게 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촉진시키는 사회적 기본값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천적과 후천적의 융합적인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기본값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평생 지속하는 사회적 기본값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는 유전자 대 양육이야. 유전적 특징은 이러한 기본값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랬고, 양육은 유전적 성향이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 이게 포인트라. 잘 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값이 발달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유전자와 양육의 상호작용 안에서 사회적 기본값을 발달시킨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알겠죠? 틀린 답은 4번입니다. 마무리 잘 하고 우리는 또 19번으로 가봐야 되겠지.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